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정스님 눈길 4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사 제껴놓고 싱잉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놀랬죠? 네, 깜짝 놀랐네요. 잠시 멈추는 시간으로는 싱잉볼 참 좋네요. 네. 지난주에는 외로움을 명상했고 이제 시간을 명상할 거고요. 장소도 똑같네요. 타임머신. 예, 이제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저희 이제 부천의 모지리는 다 공간이 거의 세팅이 돼서 이제 카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고 지하 공간에 마음국회소, 도서관 이런 애들 들어갈 거고 또 이제 주차장에 있는 목그림 미술관에는 그림이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법정스님께서 부직갱이를 보내주셨네요. 부직갱이 반갑습니다. 이제. 네, 짠. 지난주와는 달리 짠도 하시네요. 안경을 딱 지난주와는 달리 싱잉봉 소리와 함께 네. 그 옆에 계신 분들의 들숨과 날숨이 막 소리가 들려서 아, 시간이 지났구나 하는 걸 앞전 시간과 달리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근황 얘기는 충분히 못한 것 같은데 해뜨는 곳 최근 근황은 어떤가요? 한숨 쉬지 말고. 최근에 아프고 바쁩니다. 저도 저를 좀 더 돌보는 시간을 잘 써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주로 많이 보고 있는 책과 드라마가 전부 임진왜란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 주제는 하찮은 것이 나라를 살린다, 이런 걸 가지고 동화를 이게 떠밀려서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거듭해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더니 써보라고 얘기해가지고 출판사도 연락오고 이래서 요즘에 그 자료 속에 푹 빠져서 책도 사다못해 이제 책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도서관 가서 책을 거의 안 빌리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도 쫓아가서 책을 빌려오기도 하고 제 29번째 꼬마평화도서관, 물론 꼬마평화도서관이 대체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되게 적어놓고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데 29번째 꼬마평화도서관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뭘 가져가는지. 물론 이제 빌려갔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톡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잃어버린 것 같은 기억이 없는데 혹시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무슨 책이 얼마나 있는지를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기록을 안 하면 잃어버리는 것도 없네요. 그렇지. 우리 기록하지 오락가락. 제가 워낙 이렇게 늘 보잖아요. 게을러서 관리하는 것도. 잠깐 여기 꽂혀있다 다른 데로 가는 책방 이런 거네요.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그러시죠. 시간을 명상하다.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시간에 매어 살지 않을 수 없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시간을 떠올리며 살았을까? 간 시간은 내게 무엇이며 올 시간은 또 무엇일까? 시간이 참으로 있기나 할까? 시간 하면 떠오르는 궁금증이다. 모르긴 해도 사람들이 시간에 매어 시간에 쫓기며 살아온 날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재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공장으로 일하러 가면서부터이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자영업자에서 일터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로 바뀌면서부터라는 말씀이다. 노동자들이 9 to 5 이렇게 영어도 쓰셨어요, 선생님. 9시에서 5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하도록 하려고 공장의 시계를 들여다놓기 시작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시간이 들어앉았다. 시간에 매이게 된 까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한참 뒤인 60년대 산업사회로 발을 내디디면서 시간이 우리를 휘두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들어가도록 한 으뜸 공신 가운데 하나로 미국 트럭 운전사에서 해운 사업거로 탈바꿈한 말콤 맥린을 꼽는다. 트럭 운전사 말콤 맥린은 한국까지 짐을 실어 나르면서 트럭에 달린 컨테이너에 실린 짐을 부두에 내렸다가 다시 배에 싣는 것을 지켜보다가 아예 컨테이너째로 배에 실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생각이 미친다. 이 생각 하나가 세계 산업사를 다시 쓰도록 만든다. 그 전까지는 해상 운송비 가운데 절반이 인건비였다. 선박에 저마다 다른 모양과 무게를 가진 화물을 실으려면 항구 노동자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가 걸렸다. 그만큼 해운산업은 사람 손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산업이었다. 화물을 잃어버리거나 부서지는 일도 잦았다. 태평양을 건너는데 드는 돈보다 항구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곤 했다. 그러던 운송비가 똑같이 규격을 갖춰 만든 컨테이너에 제품을 만든 곳에서부터 트레일러에 싣고 와서 부두에 짐을 부리지 않고 컨테이너째로 화물선에 싣다 보니 운임이 6분의 1로 떨어졌다. 그 덕분에 산업사회로 들어간 우리나라. 맥린이 컨테이너째 배에 싣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산업이 이토록 발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산업 발달로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이며 잃은 건 무엇일까? 얻은 것은 돈과 편리함, 그리고 소비를 미덕 삼아 얻은 이름. 소비자다. 그렇게 맺은 것이 태워버리기도 힘든 쓰레기 더미들이다. 잃어버린 건 조용한 아침의 나라, 금수강산, 비단에 술을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산천을 비롯해 인정어리고 인심 좋은 마음결이다. 바쁘다 바빠. 토끼답게 총총거리며 살아온 우리네 살림을 돌아본다. 우리는 늘 허둥지둥하면서 하루 밥 3끼 먹고 살기가 어찌 이토록 고달프냐고 넋두리 한다. 고달픔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아니다. 산업사회를 이루는데 힘 보탰다고 나대던 나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잘못 살아온 탓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치다르면서 으스대던 그대는 나는 행복한가? 우리는 늘 시간에 쫓겨 살아간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 같은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물리시간은 분명히 있다. 물리시간이 있어야 공동생활의 질서가 잡힌다. 그러나 물리시간과 심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은 성질이 다르다. 불안과 두려움은 심리시간을 부추겨 저 스스로 몰아세우는 데서 온다. 물리시간과는 상관없이 혼자 가만히 있는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심리시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사람은 심리시간에 쫓기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물리시간은 주어진 것으로 내가 어쩌지 못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심리시간은 스스로 이끌 수 있다. 흔히 인간성이 소멸하여 간다. 사람 감성이 사라져 간다 라고 말하는데 자연과 교감을 나누지 못하면 저도 모르게 감성이 녹슬고 인간성이 메말라 간다. 살아있는 미라가 될 수밖에 없다. 스승이 2006년 본 법석에서 나눠주신 말씀이다. 시간에 쫓기다 못해 마음이 지어낸 시간에서도 쫓기고 있는 우리에게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며 드자비하는 스승은
우리가 편치 않고 조마조마하며 애달파하는 대부분이 마음이라는 헛개비가 지어낸 시간에 내몰리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어 아프리카 탐험대의 진군으로 따라 나선 아프리카 사람들이 탐험대가 사흘 동안 쉬지도 못하게 하고 거듭 서둘러 나가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보기를 든다. 탐험가가 잘 가다가 주저앉아 가지 않는 까닭을 말해보라고 구슬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곳까지 제대로 쉬지 않고 너무 빨리 왔다. 우리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탐험가가 이끄는 대로 허둥대며 쫓기듯이 길을 헤쳐오느라 영혼이 따라올 겨를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다. 스승은 이 이야기에 속도와 효율성만 내세우다 영혼을 잃고만 현대인 모습이 고스란하다면서 시간에 쫓겨 몹시 서두를 때 또는 재촉받을 때 안정을 잃는다. 제한속도 시속 100km로 달려야 할 구간을 140km나 150km로 달리면 연료만 많이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들뜨게 되어 본의 아니게 사고를 일으키지 않느냐고 짚는다. 기계가 아닌 사람은 감성을 지녔기에 차분히 생각하면서 돌아볼 겨를을 가져야 하는데 거듭 쫓기다 보니 기가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다. 나는 사람이 살면서 보다 편리하려고 시간을 만들어냈는데 그 만든 시간에 얽매여 스스로 옥죄고 있다고 여긴다. 시간이 본디 있던 것이든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든 가릴 것 없이 시간을 누리는 사람이 임자이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시간을 누리기는커녕 떠밀려 산다. 시간을 누리려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거느려야 한다. 거느린다는 말은 그늘을 들이운다는 말에 나왔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를 튼튼하게 세워 잎이 우거져야 넓은 그늘을 들이울 수 있듯이 사람도 속사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를 튼튼히 세워 참다운 기운을 들이워야 시간을 참답게 거느릴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시간을 한껏 누릴 수 있다. 스승은 스승 말씀을 듣고 굴뚝 신심이 일어나 어제는 그 절, 오늘은 이 절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대도행 보살에게 마음에 등을 달아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보살님 그렇게 바삐 다니다 보면 극락을 지나치고 말아요. 쉬엄쉬엄 다니다가 극락이 보이면 싹 들어가야지 지나치고 나서 가슴 쳐봐야 다 헛짓이라며 우스갯소리 삼아 말씀했다. 그래도 그때뿐 조금 지나면 또 까먹고 부처님 오신 날 이 절 저 절에 등을 다느라 온 나라를 다니다가 마지막에 송강사에 왔더는 대도행 보살. 어이없어 하던 스승은 제발 나 좀 봐서라도 기도 그만 다녀요. 보살이 먼저 성불해서 가부좌 탁 틀고 앉아 있으면 그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내가 얼마나 죽을 맛이겠소 하는 우스갯소리를 보탰다. 그저 우스갯소리로만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되새겨보니 바삐 쫓겨 살면 참다운 삶을 잃어버린다는 진정 어린 충고다. 극락이 무엇인가? 으뜸가는 즐거움이다. 그런데 참다운 즐거움을 누릴 겨를을 차버리며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고 있느냐는 말씀이다. 이제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을 어디에 가서 찾으려냐는 준엄한 일깨움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시간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 무엇하려고 여기 있는가? 하는 물음이나 다름없다. 나는 시간이란 것이 있거나 말거나 삶은 누려야 참답다고 새긴다. 그대는 시간을 뭐라고 받아들이겠으며 삶은 또 어떻게 새기겠는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뒷부분 쪽 진짜 내용 좋네요. 제가 또 한 바쁜 성깔이잖아요. 천천히 뭘 하질 못하고 한 번에 3가지 이상씩을 뭘 해야 되는데 늘보가 자주 해주시는 말씀 중에 누리다 이런 표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저는 못 누리고 지나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몸이 딱 아프고 나서 그리고 체력이 막 안 되면서는 아, 삶이 그러라고 아픔과 그 병을 주셨구나. 이렇게 좀 나도 좀 돌보고 주변도 볼 시간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부직경님의 시간을 명상하다 읽으시고 좀 어떠셨나요?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네. 늘 우리가 지금 몇 시 몇 분이지 하고 보면서 지금 살지 않고 저 앞선 시간 혹은 지나간 후회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계속 쫓겨 사느냐고 바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너 여기서 뭐 하고 살고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참답게 지금 여기서 너가 잘 살아. 잘 사는 게 뭐 이렇게 멋있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너답게 살아. 그 말씀이 아마 해주신 것처럼 누리면서 지금을 누리면서 살아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살다 보면 늘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지금 학교 늦었어. 빨리 이러다가 늦어.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아직 안 늦었는데 앞선 걱정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구나 이런 것과 또 우리 늘보가 예전에 되게 자주 하셨던 말 중에 오, 늘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까먹은 사실 오늘이란 말은 늘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일이 물론 내일을 마련하는 바탕이기는 해요. 근데 그 바탕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언제나 까먹고 사는 거죠. 그 앞날 걱정만 갖다가 사는 것이어서 그저 늘 누리고 삽시다. 좀 결이 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시계 얘기 나오잖아요. 이 시계가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을 계속 구속하고 옥죄고 있다. 그 생각은 저도 최근에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밤이 길 때는 아마 좀 길게 자라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겨울이나 이럴 때니까 우리가 양생하고 뭐를 많이 먹고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어서 잠을 좀 길게 자라는 거고, 또 여름이나 이럴 때는 잠을 좀 바투 자고 활동을 더 넓게 하라는 뜻인데, 여름이든 겨울이든 도시내기든 상관없이 자기는 몇 시까지 출근해야 하고 몇 시까지 학교 가야 하니까 거기에 다 맞춰서 일단은 짜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는 요즘 같으면 이제 밤에도 늘 불야성 같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뭐 새벽까지 있다가 뭐 아침에 쫓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자연이라는 흐름을 거스르는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도 외로움도 더 깊어지고 두려움도 더 많아지고 괴로움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또 이제 어떤 곳은 아무래도 그 강의하고 그러다 보면 그 시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좀 제 최근 일화 중에,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니까 마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강사평가에 그게 드러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오래 가르쳐주면 고마울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는 또 소중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화 중에 제가 이제 상담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상담 선생님이 시간을 컨트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시계를 보고 시간이 1시간이 딱 넘어가니까 막 조급해져. 선생님 이제 끝나죠. 이제 얘기 여기까지만 하실까요? 막 제가 그러고 있어서 이 병이구나 나는. 그걸 한번 알아차렸던 것 같고, 지금 세 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는 그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지만 백화점 안에서는 시계를 없애놨잖아요. 시간을 보지 말고 소비를 하게 하는 그 이유로. 그래서 정반대의 이유들로 계속해서 이 시간을 그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쇼 책 되게 감명 깊게 보았는데 시계 없이 사는 부분, 오쇼 책 부분도 되게 와닿아서 제가 방학 기간에는 집에 있는 모든 시계를 다, 이 돌아가는 시계는 다 빼놓고 전자시계도 다 빼놓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살 때 정말 편안했었어요. 그게 몇 시니까 아침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몇 시니까 자야 되는데 그 개념에서 벗어나니까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고 싶을 땐 아무 데나 자고, 잠이 안 올 때는 아침에 올 때까지 안 자기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우리
모질이도 시계를 다 없애야 되겠네요. 저기 걸려 있어. 모질이의 시계는 없다. 제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되게 조급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2층인데요. 2층에서 이렇게 베란다 쪽을 바라다 보면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처음에 아이랑 우리가 손바닥 같은 뭐 단풍나무잎 이러는데 어느 날 계속 겨우 내내 붙어있던 말라있는 나뭇잎이 얘가 왜 봄이 돼도 이렇게 떨어지질 않고 새싹이 안 나오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빠른 시간에 이렇게 새싹이 조그맣게 나더니 싹 그 모양이 펴졌어요, 손가락이. 그러고 나면 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어쩜 이래서 나왔을 수도 있겠다. 빨리 펴졌으나 얘가 이제 햇볕 받고 단단해지고 열매 맺고 또 그 열매가 떨어져서 또 다른 싹이 나오는 그 시간은 긴데 우리가 요 짧은 것들 시간에 몇 분 몇 초 여기 쫓아다니느냐고 이렇게 무르익는 시간들을 조금 덜 보는구나. 그래서 아마 자연을 보고 살아라. 그 때에 맞춰서 철에 따라서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이제 봄 풍경들을 보면서 들었어요. 근데 마침 우리 이렇게 나누시는 말씀들이 그런 결이 아닌가 싶으네요. 그렇죠? 참 예쁘고 귀한 말씀이네요. 여기 이제 스님께서 보살님한테 바삐 막 와가는 게 극락 찾는 길인 줄 알고 그러셨는데 그러다가 진짜 만나도 그게 극락인지 모르고 또 찾아 헤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네. 이렇게 두 편 같이 찍어보셨는데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요? 어깨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한 편 더 달리죠. 이 시간을 살려봅시다. 네, 그래 좋은 보이시군요. 시간이었습니다. 해 뜨는 곳은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이게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이게 어. 시간 현재를 안 살고 시간을 이게 지금 너무 뒤에 4개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 2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이어가야 되나 어, 또 이러고 있네요. 계속. 찝찝이랑 얘기를 잘 해보죠. 찝찝이가 저희랑 더 오래오래 일할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웃기면 안 되는데 웃기잖아요. 네. 진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정 스님 들어주세요.